안녕하세요. 네, 영화 잘 보셨어요? 보시기 전하고 후하고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너무 기습 질문을 드려서 좀 놀라셨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화 네 얼굴 상영회에서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군산의 세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 귀한 진행을 맡게 해주신 우리 인권 담당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으니 그 시청하시면서 자유롭게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는 또 중간중간 오픈 채팅방도 네, 함께 보면서 대화를 할 건데요. 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우리 그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우리 정은혜 작가님과 우리 장차연 선생님 어머님이신 만화가님의 그 도서 증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때 QR코드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그 화면 뒤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데 조명 때문에 혹시 안 보이시면 그 리플렛 받아보셨죠? 예, 그 안에도 QR코드가 있으니까요. 그거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저는 제가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런 사회를 볼 일이 제 인생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굉장히 너무 설레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처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영화인 네 얼굴 상영을 하고 또 함께 그 귀한 손님이면서 또 영화 주인공이시고 제작자이시고 또 어머님이신 우리 세 분을 이렇게 함께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정은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그 평소에 인물 캐리어처라는 그런 미술 분야에서 인물 그림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많이 아실 거예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많이 보셨죠? 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 장애를 가진 당사자 배우로서 열연을 하시면서 그 한지민 배우와 김우빈 배우님과 함께 굉장히 좋은 연기를 펼치셔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늘 그 뒤에는 이렇게 든든하게 인생의 병풍처럼 늘 든든히 받쳐주고 계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시죠. 오늘 이 세 분을 모시고 우리 함께 따뜻하고 유익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네,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잘 들리세요? 네, 저는 영화를 연출했고 또 우리 영화의 주인공 은혜 씨 아빠입니다. 이렇게 전주 네, 시민 여러분과 영화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얼굴 은혜씨 작가이고 우리들의 블루스 친언니 맡은 이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에서 PD를 맡았고요. 여기 은혜 작가 엄마고 지금은 저기 경기도 양평에서 양평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멀리서 오셨는데 네, 좀 피곤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저희가 네. 그제 남원에서 영화 상영 있었고요. 그러셨군요. 어제는 또 광주시 교육청에서 또 한 3시간 강의가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이런 일정이 지금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뭐 한 3, 4일씩 이렇게 지방 이렇게 돌면서 올라왔다가
잠깐 이제 몸 풀고 또 이제 저희가 또 내일 하루 이제 우리 또 이제 사무실에서 일 좀 보다가 또 모레 부산 또 북토크 은혜 씨가 올해 또 책을 2권이나 내셔가지고 2권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또 부산 진주 또 북토크가 있고 갔다 오면 또 호주 네, 호주에서 또 저희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또 일주일 다녀올 예정입니다. 아마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발달장애 작가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예. 네, 와, 이렇게 귀한 분을 이렇게 모시기가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애쓰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일정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일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정은혜 작가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해외까지 지금 초청을 받아서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정은혜 작가님을 통해서 우리 그 발달 장애인분들이 해외까지 우리 국위 선양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굉장히 자부심 말이 드는 시간입니다. 네,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우리 정은혜 작가님은 정말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그 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장애인의 자립이 귀한 또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립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굉장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 우리들이 그동안 이런 분들을 뭐 만화나 영화에서만 뭐 히어로처럼 이렇게 느꼈었는데 굉장히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이 굉장히 큰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나라에서 벌어진 큰 일들로 같이 아픔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삶의 중간중간 또 순간순간마다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작가님께서는 항상 쉼없이 노력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늘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작가님에게는 어쩌면 그 작가님 인생의 어떤 병풍처럼 늘 든든하게 뒤를 받치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전에 여기 지금 다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다 오셨어요? 네, 질문을 너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골라서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질문과 겹치지 않는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그 김아름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우리 김아름님이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영화를 촬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 질문에 우리 정은혜 작가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얼굴? 네, 네 얼굴 촬영하실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거기는 그 서정에 들어가는 그 서정에 가면은 문놀이 레이반마켓에서 강변 쪽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2016년부터 사람들을 그림을 그렸고 제가 그 그림을 그렸던 그 사람들을 저를 기억하죠. 저는 그냥 다 행복하죠. 아, 네. 막걸리도 한잔 하셨다면서요? 셀러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재밌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았습니다. 아, 네. 그럼 정은혜 작가님은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계속 행복하셨던 거예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아마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도 우리 은혜 작가님이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사전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 박희경님 오셨어요? 네, 사전 질문 해주시고 지금 안 오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박희경님이 또 우리 정은혜 작가님에게 또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 그림을 하면서 순간순간 하기 싫어질 때도 있고 그림이 안 그려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대요.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럼 하기 싫을 때는 없으셨어요? 없어요. 와, 그러시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분의 사전 질문을 먼저 드렸고요. 또 중간중간 제가 또, 질문을 또 몇 가지 또 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한번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아버님이신 우리 소동일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사회에는 그 다양한 영화들이 존재를 하지만 사실 그 다큐멘터리라는 영화는 굉장히 아직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소수자들만의 어떤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런 환경에서 이런 영화를 제작하기로 마음 먹으신 그런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번 영화를 통해서 꼭 전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으셨다면 어떤 건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뭐 상업 영화도 만들고 싶고 극영화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은데 제작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도 제작비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제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이제 그 감독들이 시나리오는 있는데 제작에 못 들어가서 그 꿈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다큐는 이제 어쨌든 제가 뭔가 이렇게 꽂히는 주제가 생기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면 일단 뭐 움직일 수 있는 차비만 있으면 그 현장에 갈 수 있고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장비가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카메라 한 대 들고 그 녹화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일단 시작이 되면 뭐 어쨌든 끝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을 봐왔고 작품 한 편 한 편 끝날 때마다 이제 이걸로 마지막이다라는 막상 이제 찾는 관객이 많지 않으니까 뭐 금전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이제 계속 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또 계속 그때 생겨서 그걸 또 안 할 수 그냥 마음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왔고 이번 영화는 이제 그동안 제가 다뤘던 주제들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첨예한 그런 장애인 첫 작품이 핑크팰리스라고 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일제고사로 해임 파면된 그 이제 해직 교사들의 이제 복직 과정이라든지 또 4대강 사업으로 쫓겨나게 된 이제 두물머리 유기농부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좀 첨예한 이제 갈등의 현장을 좀 많이 다뤘는데 요번 거는 보셨다시피 이제 그 아름다운 강변에서 펼쳐지는 이제 은혜 씨 어떤 그 작가로서의 성장기여서 사실 촬영 과정은 뭐 저도 기존과는 다르게 좀 힐링하는 마음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찍기는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사건도 없고 뭔가 전개되는 것도 없고 뭔가 위기라든지 절정이라든지 결말 이런 게 없으니까 편집할 때 이걸 어떻게 한 80분 90분 되는 분량을 사람 관객들한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사실 그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서 가장 컸어요. 시작은 가볍게 했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그 장애를 다뤘던 영화들이 가졌던 이제 톤이나 어떤 그게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모순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구조적인 모순, 우리 그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그 구조 안에서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상황들 어떻게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지 이제 그리고 또 발달 장애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더라도 늘 곁에는 부모가 엄마가 이제 곁에서 늘 안절부절하고 챙겨주고 근심 걱정 그렇게 이제 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보여졌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은혜 씨가 보여준 그 자기만의 어떤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싶고 해내고자 하는 의지, 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개성 만점의 어떤 매력들, 이런 것들이 괜찮은 캐릭터, 괜찮은 캐릭터를 소개하는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 가족의 저의 등장이라든지 가족의 등장을 최소화하고 은혜 씨가 스스로 사람들과 그림을 도구 삼아서 스스로 사람들과 연결돼서 소통하고 작가라는 지위를 획득하면서 그 이전에 어느 곳에 세상에 태어났지만 어느 곳에도 속할 곳 없던 은혜 씨가 자기만의 예술 세계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면서 이제 자기 본인이 이제 아티스트로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중심으로 좀 우뚝 서는 그런 과정을 좀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아,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멈출 수 없는 어떤 열정과 어떤 삶의 정확한 철학을 갖고 영화를 제작해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편에 서서 계속 이렇게 살아와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따뜻함이 전해져 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정은희 작가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 장애가 있는데 그 뭐 드라마나 영화 출연을 할 때 매우 어려울 건데 어떻게 했을까? 네, 이런 궁금한 게 많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아버지가 네 얼굴 영화를 제작하자라고 우리 작가님께 제안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우리 정은희 작가님 직접 그냥 망설임 없이 수락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뭐 제가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 아, 네네. 은혜 씨도 하는 줄도 몰랐고. 아, 그럼 은혜 작가님 그러면 하는 줄 모르고 찍히신 거예요? 어떠셨어요? 아빠가 영화 만드는 거 몰랐어? 응? 아빠가 촬영하는 거. 알고 있었어? 신경 안 썼지? 그럼요. 네. 찍거나 말거나. 아, 그러셨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 와,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여기서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와, 우리는 앞으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될지 한번. 근데 네, 네네. 어불스 할 때도 우리들의 블루스. 네. 카메라 많이 있어서 그런지 좀 익숙해져서 네, 상관없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정은혜 작가님은 연기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내가 연기를 언제부터 했냐고. 몇 살 때부터 연기를? 연기 한 적 있어요? 연기 공부를 한 적이 있어? 연기 공부는 따로 없어요. 아, 따로 없으셨어요? 와, 그럼 타고나신 거네요. 굉장히 네, 굉장히 출중한 재능을 타고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네 얼굴 영화는 2016년 여름부터 찍기 시작해서 네네. 2019년 5월 그 양평 폐공장에서 그 2,000명의 얼굴을 이제 걸기까지 이제 한 3년 찍었고 편집은 이제 한 1년 해서 2020년에 완성이 됐어요. 네. 그 해 이제 그 개봉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노희경 작가님께서 이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노혜경 작가님이 은혜 씨를 만나게 된 것은 은혜 씨가 200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그 5개의 시선이라고 하는 옴니버스 인권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언니가 이해하셔야 돼요라는 단편 영화에 은혜 씨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임순례 감독님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하시는 박경희 감독님께서 찍었는데 그 영화를 보시고 이제 은혜 씨를 이제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던 것이고 그때 이제 노혜경 작가님이 본인이 기존 이제 드라마들에서 늘 그 장애인 캐릭터를 이렇게 좀 등장시켜 왔는데 요번에 자기가 한 번도 그 다루지 않았던 이제 캐릭터를 지금 구상 중인데 그게 다운죽은 언니를 가진 이제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 근데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은 그 비장애 연기자들의 이제 연기가 가능하지만 이제 그 다운죽은 캐릭터는 그 이제 외모의 특성상 연기로 하기가 조금 고민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주 아무튼 이렇게 좀 사례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 이제 5개의 시선에 이제 그걸 보셨고 이제 몇 번의 인터뷰 과정 속에서 은혜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 무엇인가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신뢰가 생기셔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출연을 직접 출연을 이제 결심을 하셨고 그래서 그 드라마의 설정상 철저하게 이제 숨겨진 인물로 좀 유지가 돼야 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세상에 이렇게 좀 노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이 있어서 저희 영화도 드라마 방영 이후로 그렇게 이제 개봉 일정을 잡아서 올해 개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이거 이제 이런 연기 이거 왜 이러지? 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이 있으세요. 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대본이나 촬영장에도 있었고 대본도 미리 받아봤지만 이제 과연 TV 속의 드라마에는 어떤 모습이 결정적으로 나올까 궁금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드라마 처음에 딱 펼쳐졌을 때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그냥 은혜네. 네. 그래서 이제 노희경 작가님이 그 대본을 이제 쓰시면서 이거를 어떤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서 창조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거기에 좀 자연스럽게 녹여냈던 거예요. 네, 그러니 네. 그 대사는 다른 사람의 대사가 아니에요. 은혜의 말투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자신의 생각으로 다시 어떤 방식으로 사실 왜곡할 수도 있죠. 드라마의 흥행을 생각해서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좀 고스란히 이 사람들이 이 발달장애인 정은혜라는 사람이 안고 있는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에 대한 그리움, 그 이제 은혜 작가가 어느 장면이 제일 기억나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공항에서 헤어지는 장면, 버스에서 영옥이랑 헤어지는 장면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도 많이 울었대요. 은혜 씨는 사실 한 번도 버려져 본 적도 없으면서도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것이 연기가 아니고 은혜의 모습을 고스란히 잘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이제 이 촬영 일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은혜 씨는 집에서 평소에 놔두면 1시에 일어나세요. 야밤에 3시에 주무세요. 그런데 아침 새벽 5시 콜타임을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촬영을 하는데 그 요구를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해내고 그거는 이제 은혜 씨의 어떤 성실한 마음이었던 것 같고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이것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뭐랄까
자신의 의무감, 뭐 성실함 이런 것이 좀 빛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출연했던 그 이제 다른 그 이제 다원주금 배우 부모님이 계시는데 좀 이제 의외의 반응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은혜 씨가 이제 술을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진짜로 술을 마시냐고, 괜찮냐고. 그거는 가짜야. 아, 아니, 이제 촬영할 때는 이제 물론 이제 가짜 술이지. 가짜 술을 먹었지만 그 일상에서 은혜 씨가 정말 술을 마시냐, 이거를 이제 장애 당사자 부모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걸 보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나 네 얼굴이나 이렇게 좀 은혜 씨의 어떤 그 있는 그대로의 어떤 생생한 자기 삶, 어떤 욕구들, 자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있는 그대로 주체적으로 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네. 저도 장애를 가진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연기를 하는 연기자들이 연기를 보면 물론 이제 그분의 연기 혼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는 연기겠지만 당사자가 아니고는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우리 정원희 작가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연기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예술 활동을 하시고 연습하시는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혜님 작가님을 통해서 앞으로 그 길이 훤히 좀 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연기가 아니라 우리 은혜 씨의 삶 자체였다.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자 이제 어머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그 영화 내용을 보면요, 그 어머니께서 평소 우리 작가님 옆에서 항상 늘 그 큰 든든한 나무처럼 늘 기댈 수 있는 나무처럼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평소 때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화에 담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지 네 한번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 2016년 8월부터 촬영을 3년간 한 건데 처음에 이제 촬영물을 다 모아 보니까 300시간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1시간 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첫 번째 가편집에서 3시간이 나왔어요. 근데 그 3시간 안에는 반은 은혜고 반은 저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당연하죠. 은혜 옆에 늘 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은혜의 나이가 몇 살이지? 26살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26살이 20살부터 26, 24살. 엄마 같은 나이. 엄마가 너를 은혜를 낳은 나이가 26살. 그 얘기를 하려고. 네네네. 가서 네가 그걸 물으니까 내가 또 생각이. 그런데 이게 20살부터 24살까지의 은혜의 삶은 진짜 너무 사실 참혹했어요. 그러니까 학년기를 지나오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에서 이제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지면서 사회적 관계들이 뚝 단절이 되더라고요. 그 어느 날 핸드폰 요금이 나왔는데 요금에 통신 요금이 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기본 요금만 나오고 전화 건 데도 없고 전화 온 데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20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좀 축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간지 신문에 만화 연재를 하고 있을 때였고 그 일간지 연재라는 건 진짜 엄청 고돼요. 매일매일 신문 전면에 만화를 그려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그 뭔가 이렇게 몸 안에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저도 이제 일을 접었어요. 접으면서 은혜와 제가 동물원이 그 이 한국 사회의 발달 장애인과 그 엄마로서 남겨졌을 때 저는 이 은혜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은혜를 켜했던 것 같아요. 정보력 좋아, 돈도 잘 벌어, 똑똑해 난. 그래서 은혜 하나쯤은 난 잘 키울 수 있지. 이런 자신감이 이제 하늘을 찔렀던 것 같고, 아 은혜가 20대가 되면 운전도 해야 될 텐데,
혼자 집에서 혼자 독립도 할 건데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24살 발달장애인 정은혜란 사람이 면사무소, 읍사무소 가가지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은혜 씨가 없으면 우리가 심하게 뒷담화 할 수도 있습니다. 작가님 빨리 오세요. 네. 그래서 나는 그때 제가 이제 뇌졸중이 살짝 왔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노동 능력이 엄청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막 따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3급의 정은혜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통장에 딱 찍혔어요. 한 달에 4만 원. 네.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 눈물이 터지면서 아, 국가는 이 사람들을 존재로 보지 않는구나.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친구도 만나고 돈이 없어도 가끔 영화는 한 편 좀 보고 싶고 외식도 좀 하고 싶고 매니큐어라도 바르고 싶은 거죠. 여자니까. 그런 게 일절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모란 존재가 없다면 혼자 이 세상에 있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제 방법은 있죠. 제가 은혜를 버리면 은혜는 시설에 갈 수 있겠죠. 네. 그런 이제 현실을 절감하면서 이제 은혜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다른 그 발달장애 부모들이 겪는 이제 슬픔들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저를 내려놓고 은혜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살아있는 날까지, 은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까지 내가 옆에 있어줄 수밖에 없구나. 아, 그런 이제 현실에 처했던 거죠.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자만하게 되지? 네, 아니요, 귀한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 항상 평소 때 늘 같이 옆에서 해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주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부분도 많고 지금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예술 은혜가 네. 이제 그림이랑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은혜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린 날짜가 2013년 2월 27일인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은혜의 존재가 이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엄마로서의 내가 무척 잘못돼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무척 사랑하지만 저는 그냥 은혜를 장애인으로 대했을 뿐인 거예요. 비장애인처럼 돼야 된다거나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로만 바라본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의 존재로서 태어나서 그 외모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아무것도 우리는 불편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계속 불편한 존재로 의식하고 있는 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각을 좀 바꾸면서 은혜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은혜가 그 자체로 태어난 어떤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저는 은혜를 한 번도 안쓰럽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잘 싸워요. 대놓고 싸우고 또 저희는 애들 앞에서도 대놓고 싸워요. 아이들과 우리는 이 삶의 즐거움을 같이 견딜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싫어 싸우는 거. 당신 승질이 들어서 그렇지. 네, 작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엄마를 닮아가지고 네.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승질 들어온 처음 봐요. 네. 눈. 지금 어머 좀 괜찮으세요? 건강 좀 많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괜찮으세요?
약간 이제 얼굴 반쪽에 이렇게 흔들리는 반측성 안면 경련이라는 증세가 좀 와가지고 네네. 제가 이게 자꾸 여러분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네네. 지금 치료 중이고요. 아, 아프지도 않고요. 아. 좀 불편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갑자기 쓰러지고 이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너무 바쁘시니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네. 제가 우리 장차현실 우리 만화가이기도 하시고 또 정은혜 작가님의 어머님이기도 하신데 좀 전에 들려주신 말씀은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 또 주신 것 가족 같아요. 하나 네. 있어요. 네네 작가님. 고2 18살짜리 제 동생 하나 있어요. 아, 네. 서은백. 네. 네, 저 이따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영화에서는 좀 꼬맹이처럼 나왔는데 지금 많이 컸을 것 같아서 지금 많이- 몇 살 됐어요? 18살이에요. 18살 됐어요? 오, 남동생이랑 어떻게 친하게 잘 지내세요? 제가 스케줄 일정 때문에 네네. 서로 바빠요. 서로 바빠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제 동생도 네. 학교 갔다가 네. 학원 가고 주말에는 또 성능에서도 학원이 있어요. 네. 주말마다 갔다 오죠. 아, 그래요? 동생이 네. 학원을 가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또 우리 어머님 얘기 듣고 우리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보시면은 어머님 이제 그림도 지도해 주시고 옆에서 계속 도와주실 때 작가님이 인상이 좀 안 좋으셨잖아요. 그죠? 알았어, 엄마.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서 작가님, 우리 정은혜 작가님한테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대단하죠. 아, 대단한 엄마. 또 멋진 엄마, 멋진 엄마. 훌륭한 엄마. 훌륭한 엄마. 네. 처음 들으세요, 어머니? 처음이에요? 그런 대단하신 엄마가 좀 자주 해주세요, 이런 칭찬. 요즘에 와서. 그런 대단하신 엄마가 그림 좀 가르쳐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짜증은 부리셨어요? 말도 안 듣고. 유명한 만화가. 네. 아, 엄마는?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 엄마가 정은혜 작가님 그림에 조금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는 별로 반갑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저 아까 영화 보면서 영화에 저 다 기록돼 예. 있어요. 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전 영화를 2번 봤거든요. 그거는 예, 예,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엄마가 네. 개념기 때문에 좀 성질이 급해요. 와, 갱년기까지 또 우리 정은혜 작가님께서 어머니의 갱년기를 또 헤아려주고 계시는군요. 네. 근데 와, 저 때문에 많이 네. 돌아다녀서 네네. 늙었어요. 네. 그리고 정은혜 작가님 그래도 엄마 건강도 많이 걱정되시고 그러시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님에게 아빠는 어떤 아빠신지도 여쭤볼게요. 유명한 감독 유명한 감독. 네. 그리고 멋진 서동일 멋진 소동이. 그리고 네. 또 원래는 LG텔레콤 회사도 다녔고 대기업에 다니셨네요. 아버지가. LG텔레콤에 다니셨대요. 네. 뉴스도 한 번 나왔고 그러셨군요. 네네. 대단하죠. 네. 우리 정은혜 작가님에게 아버님, 어머님은 예. 이렇게 대단한 엄마 예. 아빠가 요즘은 당신 매니저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정은혜 작가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굉장히 근사하고 고급진 그런 멘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우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저도 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요. 저도 장애를 가진 당사자로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엄마, 아빠가 와 계시는데 저도 포기를 하셨으면 저도 아마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네, 아까 그 말씀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전신마비에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지금 장애가 뭐 더 이상 진행 안 되고 살고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진단받은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저나 정은혜 작가님은 그냥 장애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 탓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정은혜 작가님이 시 쓰신 거 보셨죠? 영화에서 그 시를 또 노래로 불러주시는데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는데 제가 너무나 가슴이 그 찢어졌어요. 노래가요. 네네. 그 푼동과 친구들이 네네. 제 노래 그 시를 네. 불러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저의 예. 친구들이에요. 아, 친구분들이세요? 그 노래하시는 네. 분들이? 로맨스죠. 아, 그쵸. 네. 굉장히 가사도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고, 노래 그 멜로디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은혜 작가님이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에 이렇게 서기까지는 우리 두 분, 어머님,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작가님을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두 분이 계신 것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작가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네. 우리들의 블루스 연기도 한지민 언니, 네. 우빈이 오빠도 그들이 없으면 저도 연기할 수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도 계속 소통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김우빈 씨하고 한지민 그 그럼요. 아, 지금도? 지금은 아니죠. 아, 우빈 오빠도 미국에 들어갔고 아, 미국에. 지민 언니도 새로 드라마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죠. 가끔. 아, 가끔 톡은 주고받는 사이시구나. 네, 부럽네요. 그래도. 그리고 작가님. 네. 노희경 작가님도 네네. 노희경 작가님 덕분에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웃기고 네. 울기도 하고 네. 그래서 노희경 작가님 없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은혜 작가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노희정 작가님이 우리 은혜 작가님을 그 배우로 캐스팅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은혜 작가님의 삶을 그냥 통째로 다 그렇게 느껴볼 수 있었을까. 그래 굉장히 우리 정은혜 작가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러면 여기 자리는 안 계시지만 우리 노희경 작가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크게 전해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 실물보다 예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영화 잘 봤다 이렇게 계시는 분 말씀해 주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너무 반갑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요. 그 마을님이시죠? 네, 마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영화는 보통 감독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큐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다 보니 또 주인공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다큐가 완성되었을 때 은혜 씨는 자신의 얘기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감독님은 그 마음에 어떻게 그 영화가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차현실님은 이 작품을 PD로서 또 엄마로서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세 분 돌아가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좀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화가 지금 우리 정은혜 작가님 마음에 드셨는지.
네 역을도 제 사촌 언니가 네. 이렇게 제목으로 했죠. 그래서 영화도 네 역을도 이렇게 영화도 하고 또 뭐 강연이나 네. 강의나 네. 들어오고 또 북카페에서도 네 역을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했죠. 네, 네. 그래서 작가님 이 영화가 작가님 마음에 드셨어요? 아, 이 영화 잘 만들어졌다. 내 얘기가 잘 전달됐다. 이런 느낌 드셨어요? 그럼요. 아, 네. 다행이네. 그럼 성공하신 거네요, 아버님. 네,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도. 근데 네. 아, 네네. 저희 그 사촌 언니 덕분에 네네. 이렇게 잘 나가요. 아, 그렇군요. 제가 또 오늘 오늘 작가님 제목만 예, 마음에 드시는군요. 제목만 네. 아니 근데 우리 은혜 작가님이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굉장히 남을 칭찬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노희경 작가님이나 우리 지금 사촌 언니 네,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실 때, 와, 우리 은혜 작가님 정말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우리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네, 감독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 6편 정도 이제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아무튼 뭐 흥행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흥행적인 면에서. 네, 지금도 이제 극장에서 문은 내렸지만 지금도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단체 상영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런 이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될 것 같고요. 뭔 얘기를 또 하려다가 까먹었네. 말씀하세요. 생각나면 끼어드세요. 아, 네, 네. 그 아까 얘기하다가 어떻게 뭐 우리가 화장실 가느라고 얘기가 중단됐는지 그 이제 그 영화에 이렇게 가편집 3시간분에서 저를 싹 뺐어요. 저의 모습을 싹 빼고 나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아주 독립적인 은혜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뭐 엄마가 옆에서 잘 챙기겠지. 이렇게 뭐 엄마가 늘 옆에서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은혜가 없이 혼자서 문호래 영화에서처럼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혼자서도 가능해. 혼자서 또 이 뭐랄까 사람들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아. 이게 그런 그 은혜의 아주 재밌는 캐릭터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나 이런 거는 뭐 은혜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뭐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들로 가는 길에 원하지 않아요. 물론 그 길을 원한다면 물론 또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 2019년과 2020년에는 그 우리 지역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에서 발달 장애인의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지금 양평에서 같이 그림 그리는 발달 장애인 예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있어요. 촬영은 이미 다 끝났고 그리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할 감독님이 지금 계속 이 운전을 하느라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네 얼굴 편에서는 저희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 발달 장애인들 그들 스스로의 힘이 있음을. 그래서 늘 어떤 프로그램이 기획되거나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2018년부터 보조금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보조금 사업을 했을 때 보조금의 내용은 다 강사비, 재료비 이런 거지 그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러긴 하죠. 그러나 20대에서 40대까지
그 발달 장애인들이 여전히 학생과 같이 학년기 학생들처럼 여전히 대상화되고 있는 거는 뭐 너무 이제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들을 너무 대상화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의 힘이 있고 그런 욕구를 갖고 있음을 은혜란 캐릭터를 통해서 좀 강렬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촬영할 때도 이렇게 엄마가 있을 때보다 엄마가 없을 때 은혜 씨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내는 모습을 찍을 때가 짜릿짜릿했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네. 둘이 아주 손을 놓고 그래서 좀 오지 말지 하는데 또 나타나고. 그러시군요. 네. 아까 이제 영화 관련해서 사실 이제 요번 영화는 조금 이제 은혜 씨의 어떤 이렇게 성장 과정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은혜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자기만의 그 작업 세계, 창작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여지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은혜 씨가 이제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좀 찍어 놓은 게 있고 은혜 씨가 그 이전의 삶에 있어서 관계가 단절됐던 이유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은혜 씨도 엄연한 그 사회적 존재로 태어난 거죠. 근데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왔죠. 근데 그 이유는 은혜 씨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 도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사회는 다 언어 중심으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은혜 씨와 같은 발달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언어적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 소통 이외에 다른 그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우리 이 사회가 그렇게 많은 관심과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표현하는 그 방법, 그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서 그것을 매개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사회적 소통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도구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은혜 씨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제 그림이죠. 그림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사람들과 연결됐고 소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예술 활동을 그 작가 개인의 어떤 성장, 작가로서의 성장보다는 그것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관심을 기울여지고 이것을 도구 삼아 이들이 개인적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협력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혜 씨가 혼자 작업하지 않아요. 함께 그림 작업을 하는 동료 작가들이 지금 20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요. 그림을 그리러. 그래서 매일 4시간씩 그림을 같이 그려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되면 같이 도시락을 까먹고 이제 1시에 퇴근을 하시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이제 월급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받아서 경기도에서 이제 그 월급을 이제 지원받아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작업실의 사업장에 이제 고용주가 이제 우리 그 은혜 씨 엄마예요. 그러시군요. 월급도 안 주면서. 근데 이들이 다 20명의 동료 작가들이 다 각자 그냥 혼자서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관계의 단절 속에서 혼자서 자기만의 방에서 끄적끄적 거리고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그 창작행위, 끄적거림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들이 이제 그들만의 이제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술 노동자라고 하는 직위가 생기고 함께하는 동료가 생기고 상호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그 움츠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막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제 그런 성장과 변화를 이제 저희가 경험하고 있어요. 뭐 예술의 분야도 그렇고 노동의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중증 장애인들은 사실 이 사회가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삶의 그 어떤 구조 속에 너희를 끼워 맞춰라고 강요당했다는 생각을 이제 은혜의 삶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데도 은혜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청소 아니면 단순 노동 이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제 장애인 일자리가 있죠. 오랫동안 있어 왔고. 그런데 거기는 역시 그 능력별 선택이에요. 그 경증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별해서 그 사람들만이 그 노동시장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20명의 발달장애인, 중증 발달장애인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나이대가 20살에서 47세까지 있어요. 그런데 80%가 생애 처음으로 일자리를 가져본 분들이에요. 생애 처음으로 최저시급을 받고 그리고 4대 보험을 보장받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사실 가정에서부터 또 지역사회에서 또 예술의 형태도 어떤 자유로운 형식이나 아니면 이분들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방식의 예술이 진행이 되었다는 생각이 해요. 그래서 기존의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작업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작업의 독특함도 있지만 은혜 작가도 이제 그런 자기 개성을 갖고 있지만 그 예술적 가치를 논하는 거에서도 여전히 그 기존 비장애인 예술 사회의 기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돌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노동으로 인정해 주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속도예요. 어느 날 그렇게 뱅뱅 돌다가 한 5분 동안 그림을 멋지게 그려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지. 착석하세요. 앉으세요. 왜 일어나세요?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죠. 저희 20명의 발달장애 노동자가 계시면요. 뭐가 있냐면 비장애인 근로지원이 20명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이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최저시급을 받으시면서 이분들의 근로를 지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발달장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20개가 생기고 또 비장애인 일자리가 20개가 또 생기는 아주 매력적인 구조의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업주인 저한테는 고용 장려금이 나와요. 네. 그래서 네네. 저희는 그 고용 장려금을 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전담해서 그 케어하시는 전담 인력 2사람의 인건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0명의 분들을 이제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체크를 하고 이런 서류 작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죠. 네. 그러시군요. 지금 처음 들으시죠? 중증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받고 당당하게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 처음 알으셨죠? 제가 알기로는 중증 장애인들에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가요? 지금 이 현황들이? 그 중증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노동시장이나 노동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최저시급 제외 조항이라는 게 법으로 있어요. 이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법이 존재할 수 있는지 2013년에도 고용노동부 점거에서 투쟁을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은 법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회의 모든 시민은 노동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기재돼 있어요. 모두가 다 노동할 권리가 있어요. 이분들도 시민이니 노동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노동한 사람은 업주에게 최저 시급을 받을 권리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저시급 안 주면 우리 고소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저시급을 안 줘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최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가끔 TV에 막 그 피디수첩 막 이런 데서 뭐 몇십 년 동안 그 발달 장애인을 부려먹고 하루에 10,000원 줬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너무 분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위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법들을 우리가 좀 깨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적 노동의 개념도 조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노동은 90만 원 월급 받았어? 그럼 그만큼 노동하든지 결과물을 줘. 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노동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발달장애인, 최중증 장애인도 노동할 권리가 있습니다에 대한 가치를 만드는 노동을 우리는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거나 사람들의 그래서 그런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하지만, 저희는 가끔 몸피시에 나는 노동자입니다, 이런 거 써붙인 몸피스를 입고 동네를 그냥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혼자 다니기도 하고, 어쩔 땐 둘이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여의도에 그냥 가가지고 같이 농성장애에 합류해서 이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라는 그런 것들 같이 구호로 외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는 직무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시는 여기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장애인 뭐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영화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시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장애인들의 현실,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정은혜 작가님. 네네. 제가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 월급을 타시면 부모님에게 뭐 선물이나 뭐 고기 같은 거 혹시 사주시는지 여쭤봤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딸 컸어요. 그러시군요. 카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멋지세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 전원 수입이 너무 없고 저희 집 갑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은혜 작가의 부양 의무자였는데 요즘에는 은혜 작가가 저희의 부양 의무자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은혜 카드 가지고 장 봐가지고 오면 눈을 저를 촥 치켜두고 또 뭐 샀어? 또 그래서 돈을 타 쓰는 게 바로 이런 비굴한 마음이 생기는구나를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은혜 작가님 굉장히 멋지신 게 뭐냐면은 자녀들도 성인이 되면 자식의 노릇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벌면 그동안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이제 갚아드려야 될 때거든요. 지금 그거를 아주 톡톡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 롯데리아 8층 이사를 했는데 네. 제 돈으로 빌려서 보상금을 쓴 거예요. 오, 롯데리아 8층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은혜님 작가님 돈으로 보증금을 쓰셨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사무실을 구했는데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씨 돈 차입했어요. 근데 저희 그 다른 20명의 발달 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은혜 작가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소비가 적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청년이 91만 원 받는다라면 이 돈 갖고 뭘 쓰지?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외출을 하거나 물건을 막 사거나 이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돈을 너무 잘 모아요. 수북수북 쌓여요. 그래서 은혜 작가가 이제 그림 그리기 초반에 복지관 청소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또 사람들 얼굴 그려주는 돈을 모아서 1년 후에 1,600만 원이 모여서 그걸로 본인이 개인전을 했어요. 와, 네. 그 영화에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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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하시고 역시
우리 은혜 작가님이 그 인기가 많은 거를 실감을 하는데 굉장히 유머도 많으시고 또 반면에 따뜻함도 많이 있으시고 다양한 그런 면을 갖추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세요. 제가 말씀 못 드린 분은 이따 또 관객분들 직접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질문 준비한 것이 여기 오픈 채팅방하고도 겹치는 게 있는데요. 네, 은백이 왔어. 은백이? 전화 왔어. 은백이 전화 왔어요? 네,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네. 아 맞다. 어? 우리 동생 은백 씨가 지금 18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18살. 네. 예, 아직은 이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전화를 받으셔도 우리가 그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16살짜리 아들이 있어가지고요. 공감이 됩니다. 별일 없는 거죠? 동생 잘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요. 네네. 여기 기타 치는 튜브님께서도 그 은백 우리 동생 은백이 또리가 아니었고 이름이 그 강아지 이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또리가 누구였죠? 또리? 태명? 아 은백이 태명이 또리였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영화를 자세히 잘 보셨네요. 기타 치는 튜브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시죠? 여기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저도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남동생인 또리 은백이는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장애인 가족의 비장애 형제 자매의 어려움. 저도 같은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어떠신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이제 방영 이후에 은혜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얼굴 은혜 씨. 거기에 그 많은 댓글이 이제 비장의 형제 자매들의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 은혜 씨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좀 무심했던 오빠나 누나, 뭐 동생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동안 좀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나러 갔다. 뭐 이런 이제 사연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또 영화 상영할 때도 이제 저희가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집이할 때 이제 이 형제 자매들이 꼭 참석을 해서 끝나면 이제 은혜 씨와 이렇게 뜨거운 포옹을 하고 그런 거를 좀 경험할 수 있었고 우리 은백이도 이제 뭐 초중학교 때만 해도 그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만날 때 이제 은혜 씨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조금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은혜 씨의 이제 행동인지 뭐지 저도 직접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제 은배이가 한 번은 왜 하필이면 나한테 누나 같은 존재가 왜 나한테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막 울고 불고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드라마 이제 종방영 마지막 회를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극장을 빌려가지고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그 종방연을 그 관람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대가 이제 9시니까 한 7시부터 같이 또 식사도 했어요. 그때 우리 은백이도 데리고 왔죠. 그 얘가 이제 그 스케치북을 딱 챙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이제 뭐 이병헌, 네, 뭐 이병헌, 뭐 김우빈, 뭐 모든 이제 배우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돌아다니면서 직접 사인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저희 자동차 안에서 은혜 씨는 잠들어 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은백이가 누나가 자랑스럽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서로 은혜 씨도 바쁘고 뭐 우리 은백이도 뭐 나름 또 학교 생활 또 학원 다니고 하면서 바쁘니까 서로 뭐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씩 만나면 반가워하고 서로의 응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역시 가족 구성원들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되고 자기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 자기 삶을 살아야 그렇게 이제 각자 자기 바쁘게 살아야 이 구성원 간의 이렇게 갈등이 없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발달장애 가정들의 그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 역할이나 일 그런 것 없이 그냥 집에만 방치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견디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을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이렇게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서 그 방식을 어떻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잘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해서 그것이 이제 노동으로까지 이어지면 은혜 씨처럼 그림을 통해서 돈까지 버는 그런 존재가 되면 이제 이분들도 이제 각자의 어떤 그 지위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자기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존재로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되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아픔의 순간들을 견디면서 지나오면서 그 온전한 가족의 그런 사랑을 느끼고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거든요. 네, 저도 항상 부모님한테 늘 죄인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오빠랑 남동생한테 신경을 못 써주고 이런 게 있어. 아까 은혜 작가님이 내가 잘못했다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저도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빠가 저를 굉장히 편애하셨어요. 저만 예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견딜 수 있지 않았나. 그 반면에 이제 또 엄마 같은 경우는 오빠나 남동생을 또 돌봐야 되니까 더 이제 그런 좀 사랑이 좀 나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이해가 되고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돼 보니까. 네, 그래서 네 그리고요. 지금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어요. 전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실 줄 모르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또 오픈 채팅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또 좋은 질문 남겨주시는 관객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여기 우리 그 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수어로 지금 통역을 해주고 계시고 또 한글 자막으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네, 처음에 제가 소개를 드려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현숙님께 지금 옆에서 수어 통역해 주신 선생님께서 우리 정은혜 작가님께 혹시 수어 할 줄 아시냐고 물어보셨어요. 너무 멋진 배우시라고 하시면서 네, 수어 할 줄 아시냐고. 아니요. 혹시 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요즘은 잘 잊어버리죠.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여기 관객분들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또 여기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겼는데 제가 질문을 선택해드리지 못한 분들께 질문을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신 세 분께 우리 정은혜 작가님 친필 사인 네 얼굴 그리고 우리 그 장차현실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또리네 집 도서 한 권 이렇게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손을 들고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누가 해주실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네네. 마이크 해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요. 저희 아들이 18살 되는데 두 개의 영화에 관련 두 개가 준비를 했습니다. 18살 열심히 펜으로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그 이 지금 그리고 있는 작가를 희망하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뭐 정은혜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가 그 지적 장애인 그 어머님의 데모하는 데 갔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내 소원은 내 자식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 그 부모님 두 분, 그 작가님도 아니다, 세 분도 계신데, 이걸 하기, 그분들의 그 뭡니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 사회에 그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혹시 정치에 관심,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정치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다가 뒤에 좀 빵 터졌어요. 네,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정은혜 작가님, 그 미술 지망생으로 지금 아드님이 하고 있다는데 그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도 작가고 배우이고 저 말고도 내려놓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서 돈도 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됩니다. 아, 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에 지금 은혜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랑 같이 안 살아요. 혼자 독립해 있어요. 지금 33살인데 저랑 남편이랑 우리 개랑 셋이 살고 그런데 아침에 그 활동보조인 선생님이 은혜를 데리러 가세요. 그래서 일터에 가요. 그럼 일터만 데려다주고 거기서는 근로지원인이 은혜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1시에 퇴근하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가 주간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간활동에서 주간활동 제공인력 선생님이 한 분이 은혜와 파트너가 돼요. 그래서 같이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전시장도 가고 카페도 가고 뭐 산책도 나가고 영화로도 보러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간 활동을 이용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굉장히 즐거워해요, 은혜 씨는. 그래서 6시가 되면 퇴근을 할 때 다시 활동보 선생님이 오세요. 오셔서 집에 데려가서 저녁을 준비를 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도 활동보 선생님 한 달 시간을 다 쓰지 못할 정도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는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죽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 모든 게. 그러한 것들을 구조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계속 요구해야 되고 그러한 모든 게요 신청자 위주예요. 사실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지역 지자체 이제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먼저 다가와서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여력까지는 되지 않고 그 정보에 열려 있고 그것을 찾아서 신청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은혜 활동보조가 지금 계시는 분이 7번째세요. 네, 그만두고 또 새로운 분, 잘 안 맞는 것 같은 분 또 다른 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은혜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아, 나에게는 활동보조인이 있지, 엄마가 아닌.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금은 이제 요즘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 일자리 문제를 안정화하는 거. 지금은 저희 서울은 이미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10개월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 퇴직금을 못 받고 있죠.
그래서 12개월 노동을 안정화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조금 사업의 형식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국책 사업으로 그 맞춤형 일자리처럼 안정화되는 거. 그리고 일자리 수를 좀 더 늘리는 거. 그것이 문제고 주택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는 거. 근데 이런 거를 어느 개인이 계란을 바위 던지듯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직하고 하는 것은 가장 욕구가 있고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부모님들의 감수성 그것을 가지고 요구하고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부모연대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물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필요한 부분은 같이 그 동지적 관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삭발투쟁에 2번 참여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뭐 삭발할 때나 떨리죠. 저희 윤정술 대표 저희 그 대표가 이런 말 했어요. 분신할래, 투신할래, 삭발할래. 그래서 삭발을 합시다. 예, 머리는 또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 보면은 크게 큰 일이 아닐 수 있고 또 그나마 머리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더 이 투쟁에 있어서는 집중과 투쟁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33살 은혜와 삶을 살아봤을 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은혜한테 한 1, 2억 좀 남겨주고 죽어야지.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남겨둔다 한들 오히려 형제간의 분쟁의 소지만 있고 그게 오롯이 그 발달장애인의 삶에 쓰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국가가 좀 조절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희가 며칠 후에 이제 호주에 가요. 호주 민간단체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근데 거기 어머니하고 그 통화를 하다가 아니 그 형제가 그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했더니 그 어머님이 사실 자기도 자기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너 내가 죽으면 네 저기 형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뭔 걱정이야 나라에서 알아서 해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만 해도 20살이 딱 되면 20살 성인 장애인 그 케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시설로 보내지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죠.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는 거죠. 네. 그 속에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면서 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겪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관객과의 대화 이렇게 상영회 끝나고 여러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이제 그 관객과의 대화했던 내용들 많이 봤었는데요. 굉장히 좀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그 발달장애인들의 현실을 조금 더 되짚어보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직업생활을 하면서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 아까 그 호주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 호주는 국가와 사회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그 저희가 이제 네. 올해는 20명이지만 네네. 작년에는 5명의 예술 노동자가 일을 했거든요. 아, 그 6월부터 네네. 6월부터 12월까지 5명의 급여를 합쳐서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에요. 한 사람 급여도 안 돼요, 비장애인이. 그 5천만 원이면 5명의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에 돈을 쓰지 않는 게 이제 정말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도 그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계속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 오시는 관객분들께서도 그거에 대해 같이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가족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네, 하트 뿅뿅 날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무르익었는데요. 아, 2분 더 질문을 해주시면 예, 드릴 건데 예, 뭐 전달사항 있으신가요? 네네. 네. 여기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시간이 빨리 가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게 있는데 추첨을 통해서 여기 계신 9분 맞아요?
네. 네. 네네. 그럼 5분만 추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분을 우리 작가님 혼자 다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가님? 네, 뽑아서 불러주세요. 그 리플렛 하단에 보면은 좌석 10번. 10번. F10 누구실까요? 아니 아까 받으셨잖아요. 또 받으셨어요? 어떡해. L1 1번 L L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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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님 가셨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2 3 2의 3번 누구실? 축하드립니다. 네. L10번 L10번 누구실까요? L10번 H7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 추첨되신 분들께는 박수를 좀 크게 쳐주세요. 네. 아, 네. 그러게요. 2분 남았어요. C9번 C 9번. C 9번 가셨나봐요. 네. H10번 H 10번.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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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번 남았어요. I8번 I8번. 누구실까요? I8번. 안 계시군요. 네. 한 장 더 뽑아주세요. I13번 I13번. N6번 많이 가셨나봐요. 네. H2번 H2번. 네. 안타깝습니다. A8번 A8번. 네. J7번 J7번 계신가요? J7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저기 세 분을 모시고, 진지하면서도, 또 유쾌하면서도,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나 이 시간 마치기 전에 나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안 하고 그냥 가면 후회가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꼭 하고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은혜 작가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궁금했던 것도 많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마음을 좀 많이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2022년 11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객석을 한번 보시겠어요? 휠체어 좌석이 2개가 있어요.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이 현실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좌석을 선택할 권리가 없을까요? 있죠. 네, 저도 저 뒤에 앉고 싶기도 하고 중간에 앉고 싶기도 하는데 우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앞자리에 2자리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님 영화를 봐야 되니까 앞에 앉아서 봤는데 제 옆에 누가 계셨냐면 여기 우리 김병영 과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실 수도 있었겠으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굳이 큰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함께해주는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함께하는 건데 그게 바로 또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또 깨달았고 또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의 그런 현실을 또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는데요. 아직도 서울에서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보장을 위해서 그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대로 뭐 장애인들의 차별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아직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현실도 분명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간혹 그 다름과 틀림을 굉장히 혼돈하고 살 때가 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은 다른 걸까요? 틀린 걸까요? 다른 거죠. 1 더하기 2는 4.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네. 빠르게 갈 수도 있고요. 느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은 세상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얼굴 영화를 관람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정말 함께한다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마음속에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또 같기도 한 그런 우리들의 일상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얼굴, 내 얼굴이죠. 내 얼굴을 만나는 사람에게 희망과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네 얼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아주 온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 정은혜 작가님, 우리 어머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애써주신 우리 전주시 인권 담당관 관계자분들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올 겨울은 유난히 따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해도 돼요? 그럼요. 해주세요. 작가님. 너무 감사하죠. 제 영화도 재밌게 보셨고 좋은 말 박수 소리 박수 너무 뜨겁습니다. 와.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은혜 작가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해 주셨어요.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물들여 주셨는데요. 아무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있죠. 세 분 건강하시기를 아까 바란다고 오픈 채팅방에도 남겨주셨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건강하셔야 되고요. 가끔씩 월급 타시면 부모님 고기도 좀 사주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채식 중이라 고기는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은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시고 싶으시다는데요. 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이 영화 네 얼굴 상영회 작가와 그다음에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네.